네,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파격 할인하는 상품 소개해드리는데 발효 구기자. 구기자는 차로도 중요하지만 발효된 거 이게 더 좋습니다. 혈중 독소 제거해주고요. 혈액 관리에 아주 좋죠. 간단하게 복용합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전화하세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인데요. 너무나 유명하시죠. 최고령 교수님이자 칼럼니스트자 강연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 102세. 오늘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점잖게 때리는데, 민주당의 이 만행에 대해서 진짜 가장 점잖은 표현으로 가장 무섭게 때립니다. 제목이요, 정당 정치의 기대와 희망까지 사라지고 있다. 부제목은 국가 질서 파괴에도 법적 책임 묻기 힘든 현실, 문정부 병폐 치유하기보다 부추기는 민주당, 반민주적 행태에 계승하면 비판 피할 수 없다. 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안 되는 경제적 부정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손실을 국가에 남겨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의 칭찬을 끌어내려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다. 최모 여인과 가족에 대한 특혜와 작은 비리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그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가 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보여준 사회 경제적 부조리는 견줄 바가 아닌데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들이다. 그들도 감옥에 가야 한다든지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불평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현실이 사회적 상식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걱정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조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법으로 하면 처벌될 수 있으나 그보다 큰 일을 저질러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불법을 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필요한 권리는 자신이 차지하고 뒤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동료나 부하들에게 전가한다. 정치 자금이나 필요한 자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먼저 처리하는 길을 택하곤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소한 법적 위법은 증거가 있으나 큰 경제 질서의 파괴는 정치적 범악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정치가 문제 삼기 어렵거나 책임을 물을 법규 밖으로 밀려난다. 법은 개인이나 작은 집단을 심판 처리할 수 있어도 국가나 사회적 질서 파괴의 영역을 담당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국민과 역사가 원전 비리와 경제적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관은 성장주도 소득정책으로 성공했다.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무지에서 오는 정책을 수용, 계승하는 자유국가는 없다. 민주당도 정부의 정책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문 세력이었던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었으나 국민은 국민의힘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비판과 동정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도덕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지금은 정당의 필요 악의 정치 주체가 되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업적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무너져 버렸다. 다시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가라고. 그에 대한 믿을 만한 해답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현재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겨준 정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해 주기보다 더 부추기고 있다. 문 정권의 과거를 연장하고 싶은 욕망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 21세기 초반 맞고 있는 정치 현실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성행했던 후진국가, 공산국가 이념에 융합시키거나 그 이념에 맞추어 가려는 방향과 노선을 택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작용했고 중국의 위상과 비슷한 정치 방향이 북한과의 공존과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을 남겼는가?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와는 반대로 이념을 위한 정권으로 변신했고 법치국가의 정도를 이탈했다. 민의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정권을 위한 정치의 과정을 택했다. 우리의 정치 이념만이 국민 복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은 것이다. 386에서 586으로 이어진 운동권의 정치 방향을 따른 것이다. 촛불혁명이라는 개념을 선도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에서 개선 그리고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투쟁에서 혁명을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택이었다. 그
실천 개념으로 나온 것이 적폐청산이다.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국제적 협력을 단절시키면서 우리의 길을 택한다는 신념이다. 세계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부해온 노선이다. 그런 5년을 보냈기에 대한민국의 처지에서는 무엇을 건설했고 무엇을 남겼는가를 묻게 된다. 모든 방향이 다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반민주적이었다는 뜻이다. 그 방향과 방법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면 국민의 정상적인 비판과 판단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도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인들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의 기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김영석 선생님이 점잖게 일갈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무섭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민주당과 그 지도자는 반성을 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이 앞장서서 얘기죠.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나물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그 나물들이 비벼버리잖아요. 감싸버리잖아요. 어디 콩나물이 있고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게 그냥 비벼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싹 갈아야 된다 하는 김영석 교수의 바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싹 인물들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의 기대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자유우파 우파 국민들 말고 너네들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반성해야 된다. 감옥에 갈 사람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일갈한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직설합법으로 쓰시지 않죠. 김영석 교수는 아주 일생을 고결하게, 온화하게 학자로서 살아오신 분이고, 지금도 연구하시고, 지금도 강연하시고, 지금도 글 쓰시는 분이 102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애송이 학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진짜 무게 있게 준엄하게 꾸짖는데 아주 정제된 언어로 꾸짖습니다. 이재명 사과하고 처벌받고, 문재인 사과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처벌받고, 민주당 싹 바꿔라. 그래야 건전한 좌우 날개가 좌파 우파 건전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좌파 우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는 이거는 무슨 놈의 범죄 조폭이지 이게 무슨 좌파냐. 그리고 주사파 범죄 집단이에요. 그냥 주사파도 아니고 그냥 범죄 집단도 아니고 조폭과 간첩이 합친 조직이에요. 어머, 그런 놈의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에도 이런 조직이 없어요. 영화 아수라에도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아수라를 뛰어넘는 현실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김영석 교수의 일가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루 있는데 속담에 되루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럴까요? 요만큼 벌 받을 걸 이만큼, 민주당이 요만큼 벌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도 이재명을 감싸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요만큼 벌 받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데, 이미 늦어버리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완전히 패족이 돼요. 패족이 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패족으로 완전히 사라지느냐,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지금 처절하게 반성하고 감옥 보낼 놈들 빨리 손절해서 감옥 보내고 건전하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또 좌우 날개를 위해서,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자. 이놈들아, 이념 다르고 좋아, 생각 다르고, 어느 정도 나라 발전이나 사회 법규라든가 기본 상식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떻게 주사파로 북한, 중국에 굴종하고 어떻게 범죄 조직에 맞히냐. 자, 김영석 교수의 일각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